자, 네팔이면 그동안은 우리가 뭐 히말라야.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히말라야. 그래서 트레킹하는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팔 이제 관광에서 히말라야 언덕을 올라가서 야, 나 히말라야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네.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시위로. 예. 이게 만약에 여기 네팔이다 하고 이 사진만 올려놨으면 과거에는 잠깐만 히말라야에 어디 뭐 화산이라도 폭발했나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시위고 연기로 뒤덮인 곳은 국가의 주요 시설들입니다. 우리 보수 진영도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다들 한 번 이상은 마음속으로 꿈을 꿨을 그런 일이 네팔에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보니까 법원, 검찰청 그리고 전현직 총리의 관저까지 지역 역시 시위대의 주요 표적이 됐대요.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중심이고 보니까 여기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젊더라고요. 얼굴이. 네, 그리고 원래 지금 네팔의 인구 구조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 구조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젊은 나라였더라고요. 네. 저는 이건 몰랐었는데, 자 이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수도 카트만두죠, 등 주요 도시에서 전쟁 같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내전이 벌어지긴 했던 거예요. 다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시위대들의 승리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자 그래서. 촉발된 거는 결국 정부가 SNS를 차단하면서입니다. 자유가 막히면서 분노가 거리로 폭발했는데 아니 네팔은 자유지수가 얼마나 높길래 SNS를 막는 자유의 침해가 당했을 때 이 정도까지 나와라고 하는데 단지 SNS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왜 거리로 나섰는가? 자,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네요. 어떤 세 가지였나요? 첫째가 통신정보기술부에 공식 등록하라. 그리고 자국 통신 그렇죠. 자국 기관에다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가 이러한 공식적인 처리 기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저렇게 등록하고 받으려면 최소 4주 이상이 걸리는데 근데 기간이 일주일 줬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네. 꼼수였구나. 네. 둘째는 현지 연락창구와 불만 처리 담당자. 셋째는 국내법에 맞는 콘텐츠 관리 체계를 갖춰라라고 얘기했던 건데. 야, 그럼 이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로마였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자기들 기업의 기준을 허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고 이 공식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등록이 미리 사전에 안 됐던 그런 곳들이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 그거 몰랐는데 그거 되게 웃긴다. 네. 애초에 그러면 등록을 고지를 받고도 해도 불가능하게 만들었군요. 네. 그런데 이 요구를 수용한 사람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틱톡이나 위챗 같은 다 어딥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미리 완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사전에 정보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미리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안 하다가 틱톡은 그냥 바로 해서 이걸 받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무리하게 나오면 사업 철수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나라 카카오톡도 여기 이번에 들어갔다라고 하던데 워낙 그 사용하는 수가 적어가지고 관심에 받지 못해서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뭐 위챗이 이미 깔려 있으면 카카오톡은 잘 들어가지 못하죠. 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네팔 정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 어디가 받아들였고 어디가 거절했는지에 따라서 아예 국가가 명확하게 갈려버리는군요. 네. 중국이 받아들이고 미국이 거절했다. 자, 결국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들을 다 전면 차단해버렸네요. 이게 이제 촉발된 거죠. 그렇죠. 곧바로 전국적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요. 단순하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네팔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에 이게 돈을 보내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화벌이를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SNS가 그런 소통 창구 그리고 돈을 보내는 창구 이런 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경제의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생활 자체가 이제 거의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대화나 가족들과의 이런 소통 자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던 거죠. 중국 기업들은 검열이나 규제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팔 정부에서 이제 요구한 그 내용을 따르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끝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뒤에서 뭐 중국 이제 당과 어떻게 뒤에 뭐 이렇게 암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얘네는
처음부터 그냥 익숙한 애들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 그대로 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맞네요. 네. 예, 결국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것을 거부를 했고, 그럼 나가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철수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더욱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치적 계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정부 비판 여론을 가장 활발하게 키워온 곳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민들의 그 눈과 입을 막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반대로 틱톡이나 위챗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락 중심으로 좀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정부 비판이 적었다. 네. 예, 정치적 위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좀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중국식 통제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한답니다. 네. 내부의 구조적 이유에 들어가면은 청년 실업이 상당히 많고.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2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거든요. 언제나 공식 퍼센테이지가 나온 그 통계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규모 비즈니스로 아까 홍익헌이 말씀하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것은 생계줄을 끊는 거잖아요. 밥줄을 끊었네요. 네. 예, 네팔 경제도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메타 같은 경우 이런 거 다 끊어버리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아까 홍익헌이 말씀하신 것 젊은 인구가 많다고요. 그렇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25세 이하라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젊네요. 저 정도까지 몰랐네요. 제가 네. 굉장히 젊네요. 네. 25세 이하가 50% 가깝다. 와, 이렇게 젊은 국가가. 네. 이건 그런데 저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예.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저 많은 인원들 과반이 25세인데 취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맞네. 수가. 그럼 그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야, 거죠. 그럼 전체 인구의 이 실업률은 더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순 불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젊은 네. 세대의 삶과 생계, 그 경계선을 아예 침범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시위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가장 크게 촉발됐던 그 SNS 상에 예.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이 고위 관리들의 자녀들의 그 사치 네. 이걸 그대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젊은 청년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 분노를 했던 거죠. 네. 네. SNS 차단은 결국 뭐 철회는 했다고 하는데 결국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적 무능과 구조적 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자, 2008년부터 239년간 이어진 왕정을 폐지를 했대요. 네. 지난 2008년 이후로 이제 왕정은 폐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정부가 교체됐는데 문제는 이게 회전문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 개 당이 있대요. 이 당 세 개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해 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더 분노를 일으켰던 게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왕정에서 넘어갔을 때 그 투쟁을 했던 개혁을 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거기가 지금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그 자녀들이 이 사찰 항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와, 우리나라랑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그 댓글을 보면 조국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은 그렇죠. 개혁을 외치면서 예. 본인 자녀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명품 휘두르고 다니고. 우리나라 그 똥팔린 운동권들 아니에요. 네.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고 명품 휘감고 있고 조민 보세요. 네팔 영향 일어난 이유. 네팔 의회당, 온건 공산당, 마오당 이 세 당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대요. 네. 번갈아 17년간 집권을 하고 결국 도화선이 됐던 거는 그렇죠. 이 SNS 차단이지만 이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많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지금 SNS 상에 저 자녀들이 저렇게 지금 명품 휘두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본인들이 이제 자랑하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걸 자꾸 올리게 되는 곳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SNS를 차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가짜 뉴스다. 네. 가짜 뉴스라고 탄압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똑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도 뭐잖아. 공산화 되면 이 꼴 날 거다. 다만 네팔과는 다르게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 인터넷이나 바이두 뭐 이딴 거나 유튜브 대신에 다른 동영상 플랫폼 뭐 이런 게 또 들어오겠지. 아이고. 게다가 여러분, 네팔 마려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네. 명동 못 가게 막았답니다. 그러니까요. 명동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체국이 있고 명동 우체국 이렇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동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밀리오레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여기 센터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그리고 이 건물이 항상 이 우리나라 부동산 1위 가격을 하는 공시지가 1위를 했던 네. 그 자리죠. 그런데
반중 집회가 오늘부터 명동 못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이재명의 한마디로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었죠? 깽판 친다고. 친다라고 했죠. 예. 네. 대통령이 자국민 청년들에게 깽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시위가 네. 이제 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일반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상가에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네. 뭐 그런 범위에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다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예. 왜 어떤 집회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어떤 집회는 괜찮냔 말이에요. 그 국무총리 형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도로 막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빵빵 대면서 막 침범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시민들 불만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대학 같은 경우에는 명동 시위할 때 항상 유튜브 라이브를 켜요. 그럼 보면은 관광객들이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다들 환호를 합니다. 인상 찌푸리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 불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딴 게 나라냐? 자유대한민국 아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 괴뢰국이다. 말씀드렸죠. 이 괴뢰라는 게 허수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꼭두각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다. 예, 와, 중국 더럽게 보호하네. 같은 잣대로 미국 대사관 반미 시위 못하게 해야지라고. 예, 같은 논리로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반일 집회 이거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진짜 내 팔 마렵군요. 예. 야, 그런데 파이트 트리플님께서 어제 팔레스타인 시위한 거 명동에서 한 거 이거 안 막았대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프레드님도 팔레스타인 집회는 내버려 둠이라고 야. 하시니까 이러니까 집회에도 뭐 다 뭐 급이 있는 건지 집회에도 그러니까요. 뭔가 뭐 다 이 차별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집회도 서열이 있죠? 네. 그거 하면 되겠다. 예. 집회에도 서열이 있답니다. 서열 사회군요. 네. 예, 이 나라는 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순서로 합니다. 미국 얼마나 멀어요? 이러면서.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자, JTBC 댓글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부조정실에서는 번역 이미지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JTBC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뭐 한 그런 내용인가 봐요. 이거 내용을 모르는데 중국 이런 점은 좋다. 노빠꾸라 정의 실현도 그냥 해버리는 거. 이 JTBC 채널에 달린 댓글의 수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또 아예 중국어가 대놓고 달려. 중국 사람들이 달려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범이 결국 재판을 피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국인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남의 나라 뉴스 채널에다가 댓글을 중국어로 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연예인들, 뭐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 그런 네. 사람들 영상에나 이렇게 해외 팬들이 달리지.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JTBC 뉴스에 중국 관련된 얘기가 간간히 나온다고 해도 네. 압도적으로 많은 영상이 이 자국 뉴스인데 평상시에 계속 JTBC 뉴스에 들어가는 중국인이 아닌 이상 이걸 우연히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달 그렇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게 무슨 그냥 네.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JTBC에 계속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JTBC는 일단 시작부터 그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시작을 했죠. 네. 자, 중국인들한테 아주 웃기면서 아주 속이 후련한 영상을 만들어 주었어. 고마워. 이 사람 아이디만 우리나라지 중국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 아래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중국과 한국이 결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JTBC랑 그럴 수 있겠지. 네. 우리나라 좌파는 확실히 중국과 화학적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쭉 아래 한번 더 가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자이팽 양 이렇게 됐네요. 이 사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대하고 인정하며 도금과 배상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내 아들과 손자에게 그들이 겪게 될 역사와 죄악의 일본 얼굴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중국어로 달아놨어요. 화면 다시 넘기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나라 뉴스 채널에다가 이걸 달아놓고 있냐고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싶으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리든지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비율도 그런 게 진짜 예. 쭉 하다 어쩌다 하나 정도 뭐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되게 많아요. 예, 빈번하잖아요. 여기 또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또 있고, 예, 이것도 한번 번역 한번 볼까요? 네. 예. 심지어 이거 윤석열이라 한 것 같아요. 예, 한자가 틀려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고, 원래 이 동영상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이제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예, 와, 예, 자기들 뉴스 많이 다뤄준다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 댓글 단 사람 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예, 이 채널인데, 예, 여기에 보면은 코멘트 단, 그러니까 댓글 단 이제 그렇죠. 게시물들이 나오죠. 네. 예, 그럼 완전히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중국에서 보낸 우리나라의 그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접근들이 많습니다. 예, 전두환 관련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그 여기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전두환 때 반중을 했습니까? 네. 예, 그때는 아예 국교가 그 수교도 안 했던데 개처럼 짓는 이런 AI 그 또 일본 반일할 때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그냥 목적을 가지고 온 중국인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JTBC 뉴스의 댓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방송, 이런 상황을 좀 안내드렸습니다. 지명진님 말씀처럼 여기 중국 방송이네. 야, 그렇네요, 진짜. 네.